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그리고 공예과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 디자인과 공예과에서 임용고시 티오가 안 나왔는데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공예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러나 조금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기존의 디자인 공예과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예비 선생님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 합격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목차는요, 임용고시 시험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임용고시를 아직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한동안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국가에서 발표한 디자인과 그리고 공예과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요번에 디자인과만 가티오가 나와서 디자인과 중심으로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긴 하지만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죠. 그거에 대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개별학습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강의 안내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임용고시 시험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2022학년도 디자인 교과로 되어 있고요. 지역별 사전 티오가 이렇게 되는데 인천이 2명, 대구가 5명. 대구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2014학년도 이후부터는 없었던 지역이고요. 또 부산 그렇고 충남, 여태까지 계속 꾸준하게 적은 인원이지만 뽑았던 지역이긴 합니다. 합계가 9명이고요. 아쉬운 것은 서울과 경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형편은 아니고 9명도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현재 입장인 것 같아요. 통합 과목이었죠. 디자인과 공예과가 통합 과목이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또 NCS 국가 직무 표준 능력이 발표되면서 디자인과 공예과가 분리됐죠. 거기에 따르는 변경된 표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 같고요. 표시 과목은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디자인. 자, 그런데 응시 가능 자격은요, 기존의 디자인과 공예로 받았던 교사 자격증은 모두 됩니다. 디자인과 공예로 받았던, 기존에 받았던 교사 자격증은 모두 됩니다. 그리고 요즘 디자인 교과로만 받은 교사 자격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과로 표시 과목이 되어서 사전 티어가 나왔지만 공예를 전공하고 디자인 공예과 중등 교과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험 공고는요, 10월 15일 날 하고 원서 접수가 이제 25일부터고 1차 시험이 27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한 명 한 명이라서 여긴 장애 구분이 없고 9명이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매년 굉장히 많이 뽑던 과목이 아예 안 뽑는 과목도 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훌륭하다. 네. 자, 2022학년도 디자인과 모집. 네, 일단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과가 3년 만에 뽑는 거라서 미래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2010학년도에 뽑고 2014학년도에 뽑았거든요. 5년 가까이 걸렸어요. 5년 가까이. 요번에 또 3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해서 우리는 승부 건다,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 27일이고요. 합격 발표가 12월 말이고 2차 시험은 1월 중순쯤. 요거 이제 그 모집 공고가 공식 나올 때 전부 다 이제 공지가 될 텐데요. 교직 면접, 수업 실현, 실기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요. 한국에서 3급 이상이고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교원 자격증은 디자인 교원 자격증이거나
디자인 공예과 교원 자격증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1차 교육학이고요. 전공 이렇게 되는데 모집 인원의 1.5배나 2배수를 뽑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에게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주죠. 그리고 2차 시험은 면접, 수업 실현, 학습 지도안, 실기 이렇게 됩니다.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죠.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수업 실현의 지도안 점수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을 안 봐본 분이거나 처음 접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또 19년 이후 변경된 시험 제도이라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처음 접해보는 시험 유형인데요. 전공 A가 기입형이 4문항, 서술형이 8문항입니다. 총 40점이고요. B형이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이에요. 과거에 논술 이제 안 봅니다. 논술 없습니다. 논술 없고 모두 기입형과 서술형 합쳐서 전공 8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까지가 논술이 있었고 이제 논술이 없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첫 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험 봐봤거나 준비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것이 서술형 답지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줄은 무시하고 그냥 써도 됩니다. 이 박스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 박스 밖으로 넘어가면 채점이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채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가끔씩 요 정도는 어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점 하나가 벗어나거나 무엇 한다 했을 때 다자가 벗어나서 쓰는 사람도 간간히 있는데 그러면 일치 안 됩니다.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의하셔서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차 시험이 1점에서 2배수 합격생일 경우 2차 시험을 우리가 좀 다 알아볼 건데요. 2차는 100점입니다. 2차 준비는 1차 시험 직후에 합니다. 지금부터 2차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1차 준비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 즉시 시작합니다. 면접은 교육학 교수님들이 무료 강좌나 혹은 유료 강좌를 개설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1차 시험이 끝나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패턴 문제와 답변하는 방식 이런 것들 배우는 거니까 어려움 없이 일반적인 점수를 받을 겁니다. 수업 실현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되겠고요. 1차 시험 직후에 전공 제가 개강합니다. 제가 1차 시험 직후에 개강합니다. 모든 지역이 필수입니다. 수업 실현은. 그래서 이것도 15분이 있고 20분이 있습니다. 수업 실현은 15분과 20분 지역마다 달라요. 요것은 개강할 때 각 지역별로 정확하게 제가 10분, 15분, 20분 다 구분해서 점수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는 수업 실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학습 지도안도 1차 시험 직후에 전공 제가 가르칩니다. 제가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합니다. 지도안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는 수업 실현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기도 실기 시험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네. 과거에 충북은 실기를 안 봤습니다. 디자인 교과 2차 실기 안 봤어요. 하지만 이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실기는 매년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가가 정식 공지를 할 때 그때 알아보면 더 정확하죠.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실기 시험은 대체로 그 수작업 렌더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옮기는 두 가지 작업을 실기 시험 보는 경우가 보편적인 실기 시험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그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고 1차 시험 직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1차 시험이 끝나면 저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이럴 때 수업 실험과 수업 지도안 같은 경우는
저랑 1대1 수업을 하거든요. 전체 학생이 모여서 전체 OT를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시범을 보인 다음에 개별 학생 시간을 예약 받아서 1인당 30분 저랑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거든요. 따라서 이때 직후에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1차 시험 직후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놓치면 30분씩 한 명씩 제가 끊어서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봐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 놓치면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1차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평가 영역별 평가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눠집니다. 교과 교육학은 디자인 교육론. 그래서 뭐 교육론에 의해 교육과정, 교사학습 지도법 평가가 교육과 교육학이 되겠고요. 개념, 뭐 NCS, 변천, 내용체계, 교사학습 모형, 실기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이거 모두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배울 겁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 교육론 포함해서 교과 교육학이 되겠고요. 문항은 대체로 A형, B형 합쳐서 23문제 중에 4개에서 5문항 정도 포함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다 교과 내용학이에요. 그래서 색채학, 스케치 기법,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개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형, 디자인 제도, 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 디자인, 웹 디자인까지가 기본 이수 과목이자 분야이고요. 평가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 요소, 이걸 기준으로 출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각각의 분야가 한 문제나 두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이전까지 준비했던 문항 분포도와 함께 거기서 이제 공액과를 빼고 나머지를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A형, B형 합쳐 23문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부할 때 지침도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도 지침과 문제풀이 할 때도의 문제 방향성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개강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매 영역마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챕터 3번입니다. 학습 전략 및 방법입니다. 학습 전략 및 방법은 자기 스타일대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임용 공부라는 것이 좀 의존형이고요. 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안개 속같이 아리삼한 그런 공부가 또 임용 공부라서 항상 저에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렇게 방법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임용 공부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줄기차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매일 바뀌고 영역마다 바뀌는 것이 임용 공부 전략이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일단 디자인과 그 다음에 공예가 분리돼서 모집되어 있습니다. 표시 과목이 디자인이고요. 응시 가능 자격이 디자인, 공예과도 가능하고 디자인과도 가능하고 3에서 5년 간격 이상으로 모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3개월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나온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작년에 공부했다가 아깝게 실패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재수 혹은 N수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한 사람보다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지금이 2021년, 시험이 2019학년도라서 3년이라고 하는 텀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지만 그건 예전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막상 문제를 주면 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실력이 지금 남아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3개월 준비해서 승부 거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초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숨어있는 고수도 자기는 투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그것이 옳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격에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준비해서 우리는 합격합니다. 그런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중에서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럴 겁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교육학은요, 4에서 5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해야 되죠. NCS도 해야 되죠. 교사학습 지도법, 방법도 해야 되겠죠. 평가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학에서의 약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서 교사학습 방법, 교육 평가 부분을 조금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두면 훨씬 우리 디자인 교과 교육학에서 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어차피 1차 시험에 교육학을 봐야 되니까 교육학 준비를 통해서 교사학습 방법 및 교육평가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나머지 교과 내용학은 영역별로 한 문항이나 2문항 정도 진행이 되겠죠. 예컨대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 영역이 넓고 내용이 많아서 그러한 영역 같은 경우는 한 2문항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역의 핵심이 우선으로 출제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영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가 바로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시험 준비라면 1월부터 하잖아요. 1월부터 할 때 보통 1, 2월에 기본반, 3, 4월에 기출 분석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갑자기 3개월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1년의 커리큘럼과 코스를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지만 천만다행한 거는 제가 18년도, 19년도에 찍어놓은 영상물이 있는데요. 그 영상물 이후에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 영상물이 가장 최근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최근 것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수업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 이거를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기출 분석은 예전에 찍어놓은 강의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비 전략은 공부가 순서와 코스가 필요합니다. 기본 이론부터 하셔야 되겠고 기출 분석을 하시고 문제풀이를 하고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한 기본 이론 정리,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 파악을 하시고 그 분석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 필요해요. 이 공부가 원래는 3, 4월, 늦어도 5, 6월 달에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서 예전에 찍은 강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모의고사로 연습과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임용고시 대비 전략이자 문항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공부 방법 및 전략 탐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잘 되었는가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막연히 나 디자인과 혹은 디자인 공예과 교사 학생이 있으니까 시험 한번 봐볼까? 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은 좀 이제 자제해 주시고요. 좀 비장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10대 그룹 직원 평균 근속 연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차, 삼성, 이런 내노라 하는 10대 그룹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9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교직은 본인만 그만두지 않으면 그래서 정년을 보장받잖아요. 굉장한 직업이죠. 제가 너무 속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절에 자기의 꿈도 펼치고 자기 전공도 살리고 그리고 이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꼭 합격하셔야 되고요. 합격 못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있다 뽑을지도 몰라요. 꼭 준비하셔서 합격하십시오. 네. 자,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빤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그런데 모두 다 놓치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다른 교과 같은 경우 노량진에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출제 경향에 안 맞는 문제들을 만들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아깝고 실제 시험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못합니다. 출제 경향이 맞아야 돼요. 더 어렵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이요. 임용시험 모든 교과를 다 털어서 공통된 경향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렵고 까다로운 용어가 나오고요. 지문이, 물어보는 지문도 막 한참 읽고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도 가끔씩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첫 번째, 커리큘럼에 따른 공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드렸고 또 모두 합격생을 배출해 드렸고 그래서 제가 14학년도부터는 거의 전국에서 저 혼자 하다시피 이 디자인 공예과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제 빤히 이 방법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문제 경향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합격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주제별로 각각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디자인 역사 같은 경우는 맥락적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죠?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품의 재질, 재료, 특성 같은 것, 단기 암격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단기 암기, 그 다음에 장기 암기. 그래서 단기 기억 장치로 가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인출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임용 공부에 필요한데요. 영역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요거는 매주 상담해 드릴 겁니다. 매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교실, 바로 옆 교실이 우리 디자인과 단독 연구실이에요. 언제든 오십시오. 지금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다 막고 상담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죠? 조금씩 바뀔 텐데 바뀌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거에만 관심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습이 최상이지만 3개월 공부로 승부한다면 우선 암기 싸움입니다. 뭔지 모르고 막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부에는. 이해가 될 때 암기가 더 잘 되죠. 어떤 사람은 암기한 다음에 이해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찌됐든 이해와 암기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먼저 기입형 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질문 유형이요. 용어를 쓰시오, 명칭을 쓰시오, 표현기법 명칭 쓰시오가 디자인과에서 나왔어요. 자, 이런 애들은 기본 이론 수업으로 충분하죠. 이거 우리 9월달 바로 개강할 겁니다. 다음 주 바로 개강이에요. 다음 주 바로 개강합니다. 그 기본서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책이요. 한 권, 단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서 있습니다. 기본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필독서 공부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무슨 특징을 서술할 것, 방법을 서술할 것, 정의를 서술할 것,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 특징을 조건과 연관지어 서술할 것. 와, 그럼 조건 알아야 되네. 그쵸? 그 다음에 디자인 운동에 미친 영향, 맥락적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죠? 그 어떠한 개념을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시 9월, 11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문제와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와 암기를 하시고 관련 영역별 필독서 같은 것도 있죠. 그거는 매주 영역별로 이론 정리할 때 필요하면 필독서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분석 결론, 임용고시 합격 전략은요, 일단 기본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우리 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프린트물로 같이 겸해서 할 거고요.
필터스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출 분석은 제가 현재 시간상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이미 찍어놓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출 분석을 꼭 하셔서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출 분석물 제외하고 나머지로 3개월 승부 거는 겁니다. 네. 자, 시험용에 따른 커리큘럼에서 제2가 2019년 기출문제 분석과 확산에 대한 거 요거는 인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혹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인강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때 가격도 많이 일반적인 교과보다는 가격 부담 적게 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하는 것, 정답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해드리는 확산 강의는 일반적인 교과에서 기출 분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과의 기출 분석은 기출 문제와 정답만 알려줘요. 하지만 저는 그 문제와 정답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만한 주제를 확산시켜 드립니다. 그것이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강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거나 보시면 좋겠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제 확장해 드립니다. 주제별로 정리해 드렸고요. 기출로 나타난 기출 분석과 확산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초로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역대 기출 문제 나왔던 거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풀이. 기존의 정답을 공부하는 것도 이론 공부가 되는 거니까 정답을 좀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작품 분석,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을 해놓았으니까 인강으로 확인하고 강의를 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개별학습 방법입니다. 챕터 4번이 되겠죠. 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또 영역마다 다르고요. 영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교과 교육학 공부하는 방법과 디자인 교과 내용학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죠. 달라야죠. 색채학 공부하는 것과 디자인 역사 공부하는 건 달라야죠.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책을 많이 읽고 이해를 우선시하는 학생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먼저 암기부터 하고 그리고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속편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벼락치형도 있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는 형도 있고 아침형도 있고 저녁형도 있고 그냥 다양하죠. 그 많은 유형이 있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또 영역과 주제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 복습, 반복, 복습, 다시 반복 이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최고의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인드. 비록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난 여태까지 공부도 안 했고 임용이 뭔지도 몰라. 불안하긴 하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모르는 거야. 해봐야지. 시험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 영역별 중요 주제를 공략하시고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서 계속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힘내십시오. 가능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비법.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지속적인 주의를 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나 요번에 3개월에 끝낼 거야. 끝낼 거야. 자, 요번에 디자인 역사 나 요번에 끝낼 거야. 계속 집중하시고 거기에 따른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 차이를 없애야 되겠죠. 난 디자인 역사 끝낼 거야 했는데 못 끝냈어요. 왜 못 끝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저랑 상담할 겁니다. 자, 공부 시간이 부족한지 혹은 지금 기간제 선임을 하시니까 부족한지 혹은 살림을 하고 있는 가정 주부라서 부족한지 혹은 기타 다른 직업이 있어서 부족한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습관이 스타일이 이 책을 꾸준히 봐야만 암기가 편한 건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 행동에 따라서 실제 행동이 다른 차이점을 빨리 찾아내서 제가 다시 피드백 해드릴 겁니다. 그럼 방법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전략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목표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그대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특정한 내용을 외우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드렸을 때 잘 풀었는데 첨삭을 해보니 점수가 생각보다 안 좋아. 왜 그랬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하는 것도 실제 행동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 중에 하나죠. 이런 걸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개념, 오류, 잘못된 소설 방식 혹은 공부 습관 모두를 수정해 드리는 거. 이걸 잘할 때 공부 잘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됩니다. 요거 같이 잘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 관리는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일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 3개월 전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하루 제가 점점점 해드렸는데 이거는 개별 차가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 빼고 해야 되잖아요. 혹은 뭐 24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 몇 시간 이상 12시간까지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에 많고 적음에 부담 갖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에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주간, 월간 모든 공부는 복습, 집중력. 책을 펴놓고 있는데 될까 걱정만 하면 집중이 안 되죠. 그거 공부 안 됩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 정말 단순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한 생각으로. 문제 복습, 기본 3기, 필요한 참고도서 보기. 그 다음에 3개월간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미 이론 강의 기본서에다가 추가물 같은 거 내용하고 있고 무엇이 올해 디자인과에서 시험에 나올지 고민하고 이미 가닥을 잡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만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노력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먹는 거 없어요.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저랑 같이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복습, 반복. 제가 복습시켜드리고 반복시켜드릴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과 학생 중에서 수석 합격한 학생 자료입니다. 디자인과에서 요거 좀 자료 좀 얻고 싶었는데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이라 연락도 좀 안 되고 그래서 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걸 작성하라고 하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로로 공부 시간이 패턴이 일정하다는 거. 네? 또 쉴 때는 쉬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고 목요일은 아예 행방불명이네. 어디 갔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가로로 월화수목금토일 가로로 공부 패턴 일정할 때 집중도 높아지고요. 효과도 있겠죠. 이럴 경우 합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든 걸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각자 개별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설정해 보자고요. 이것도 개강하면 이 양식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것도 개별 체크할 겁니다. 자, 노력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아요. 노력은 하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실패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합격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매주 여러분과 개별 체크할 겁니다. 개별 관리 벌써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르게 열심히 해야 되죠. 좋은 방법을 열심히 하기가 중요합니다. 합격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 네. 그리고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료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이 난 자료를 무조건 만들라면 성격 직성이 풀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시간상 지금 자료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집착하지 말고 자료는 자료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료만 모두 급급하다 보면 자료를 시험장에 가져가야지. 그 시험장에서 펼쳐놔야지. 자료한테 물어봐야 돼. 자료야 네가 외운 것 좀 얘기해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암기가 우선이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건 상담할 때 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 5 마지막.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이제 주의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먼저 이론 정리하고요. 실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론학습 9월 당장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개강을 합니다. 디자인과 모든 평가 영역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요, 기출분석 요거는 응용학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강이 촬영이 돼 있으니까 그거 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분 학생용 교과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에서는 학생용 교과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가 있으니까요. 인강 강의가 곧 참고하시고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보통 봄에 촬영합니다. 3, 4, 5, 6월 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걸 촬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강도 괜찮습니다. 요거 끝나고 이후에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문제 풀고요. 11월 달 모의고사랑 파이널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론 강의, 기존에 찍혀있는 기출 분석과 교과서, 그 다음에 실제로 모의고사랑 문제 푸는 실강 지금 라이브로 이제 찍어 나갈 겁니다. 이것도 라이브로 찍어 나갈 거고요. 그래서 9월 핵심 이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영역별 정리와 문풀을 하고요. 10월과 11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11월 파이널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적중이죠. 뭐 이미 다 익히 아시겠지만 저는 정셈 적중입니다. 네. 정셈하면 적중. 그건 뭐 다른 교과서 다 알아줘요. 고맙게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공부한 거 시험에 나오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적중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행할 거고, 매주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푸는 문제 적중 예상 문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내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 겁니다. 설명 이해될 때까지 해 드릴 거고, 맥락이 필요한 맥락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합격 프로젝트 출발입니다. 9월 1일 개강합니다. 9월 1일 수요일 날 개강합니다. 수요일 날 개강해서 하루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영역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 디자인 교육론이라서 첫날부터 빠지면 4문제와 5문제 훅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교육과정, 교사지도법, 교육평가 이렇게 진행할 건데, 첫날 오셔서 학원에서 기본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과정 해설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노량진 어느 쪽에서든 혹은 인터넷에서든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것을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합니다. 얇아요.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첫날 그렇게 오시고 나머지는 준비할 거 없습니다.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첫날 9월 1일 개강한다는 거, 9월 1일 개강이고 9월 한 달에 이론 정리 다 끝내드립니다. 9월 한 달에 디자인과 이론 정리 다 끝내드려요. 네. 추석 연휴 때는 빼고. 제 강의 특징은 실전, 영역형 통합 모의고사 핵심 해설, 이론 정리, 개별 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서술형이라서 첨삭 지도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점차가 날 거예요. 네. 그리고 개별학습 상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중도, 시험 접근도가 가장 높은 강의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고 밀리고 싶지 않고요.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매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시간 다루는 설명이 대부분 출제될 것이다.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저에게 거는 최면이자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접근성, 문제 경향을 읽는 통찰력 제가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고 있고요. 개별 첨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술형은 특히 필요한데요. 이거 받아보시면 알아요. 왜 필요한지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개별 관리, 공부 상담 매주 해드릴 거고요. 이해 암기법, 그 다음에 1차 시험 보고 2차 수업 실험 및 수업 지도안 완벽하게 대비해서 개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히 지도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합격을 원한다면 정생활 필수다. 뭐 그냥 2014학년도부터 지금까지는 100%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네. 아마 합격하신 분들이 제 강의 안 듣고는
합격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물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풀이는 또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자만하거나 교만하진 않아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고맙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어깨가 더 무겁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 쉽게 강의합니다. 재밌게 수업합니다. 저는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중요한 주제는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학습만 해드립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건 과감하게 제낍니다. 따라서 적중도 높은 것, 방역 관점의 기출과 유사한 정도를 추구해서 진행합니다. 자, 빠르게 합격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강의라고 제가 저한테 모토를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자. 네.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교수님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회답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요게 첨삭입니다. 첨삭이에요. 첨삭. 단순히 채점하는 것과 첨삭은 달라요. 요거 제가 이렇게 편지도 써드립니다. 편지도 미다지문 여다지문 요 그림까지 제가 그려드립니다. 점수 다 이렇게 해서 요건 5개념 이렇게 해드리죠. 꼼꼼한 개별 첨삭 상담, 단순한 채점이 아니라 첨삭은 마음이다. 요렇게까지 다 해드려요. 요런 거 다 해서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무엇은 5개념 뭐 이렇게 뭐 손의 압력에 따른 거 뭐 이런 거 제가 다 잡아드려요.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낮고 뭐 이렇게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점과 첨삭은 다르다. 잊지 마시고요. 개별 관리는 제가 정시라서 정케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디자인 공예 임용고시도 있고요. 제가 미술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미술 임용고시랑 디자인 임용고시 각각 별도로 진행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관리 해드리고 있고요. 디자인 공예과 합격생의 100% 2014학년도부터는 저렇게 자부합니다. 2014학년도부터는 물론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전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이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기출적중 23문항 A형, B형 합쳐서 평균 11문항 접근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평가 영역을 반영해서 고퀄리티 문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준 있는 문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허접한 문제 안 만들어 드립니다. 공부할 만한 주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많이 좀 잘 봐주시고요. 선택해 주십시오. 3개월 합격하도록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열정과 의지 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실천만 하면 합격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당장 다음 주 수요일 개강합니다. 오십시오. 물론 인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실에서는 우리가 그 질병관리청에서 허락한 대로 교육청에서 허락한 대로 인원수 제한 딱 지켜서 할 거고요. 방역 지침 지켜서 할 거고요. 이것이 안 되면 인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수요일 개강, 그 다음에 인강은 바로 그 다음 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인강과 직강에서 여러분 만날 겁니다. 오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합시다. 정말 3년 만에 들어온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합격하시고요. 합격하도록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